인문학의 가치와 행복한 삶. 우리 인생에 주어진 세 가지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으며 사랑받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엄마, 하늘이 왜 파랗지요? 어머니는 답합니다. 태양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파란색이 산란되기 때문에 파랗게 보인단다. 엄마, 왜 날씨는 춥고 덥고 하지요? 그것은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23.5도 기울어져 있고 태양을 통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이란다. 이와 같이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 바다에서 항해하던 함대에서 어느 병사가 웃돌이를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그 병사는 윗사람, 즉 상사에게 바다에 들어가서 저 옷을 건져오겠다고 말합니다. 상사는 절대로 안 된다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 병사는 어느새 바다로 뛰어들어 자기 웃돌이를 건져 다시 바다에 옵니다. 그날 그 배의 함장은 군법 회의에 그 병사를 붙입니다.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 죄이지요. 그런데 그 병사는 그때 웃돌이의 주머니에서 낡은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듭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그 사진을 보며 함장은 군법 회의를 중단시킵니다. 그만큼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이끄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세 가지 축복 중 두 번째는 인생에서 스승을 만나는 일입니다. 스승은 나이가 많든 적든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불행을 극복하면 행복이 되고 미움을 극복하면 사랑이 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 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분이 바로 스승입니다.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스승을 만나는 것이 두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세 번째 축복은 쓸모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축복입니다. 따라서 가장 축복받는 인생은 존경하는 스승을 만나 쓸모있는 사람으로 사는 일입니다. 하프타임은 쉴 수 있는 용기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것도 모른다고 답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의 행복은 잘 보낸 시간의 보상일 것이고 지금의 불행은 잘못 보낸 시간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살아온 결과가 행복이고 불행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20년 동안 배우고 30년 동안 일하고 20년 동안 노후 생활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30년 동안 배우고 20년 동안 일하고 30년 동안 노후 생활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제 수명이 늘면서 30년간 배우고 20년간 일하고 50년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긴 시간에서 안전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하프타임이 답이라고 합니다. 등산은 오르는 것도 등산이지만 하산하는 것도 등산입니다. 등산할 때 오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정상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면 하산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에서 하산하는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것, 실행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프타임이 추구하는 목표의 첫 번째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자기의 정체감을 아는 것이 바로 정체성의 발견인 것입니다.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는 방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항해는 목표 지점이 있을 때 우리가 항해를 하고 목표 지점이 없을 때 우리는 필요라고 합니다. 하프타임의 세 번째는 본질의 회복입니다. 인생에 대한 본질, 일에 대한 본질, 가정에 대한 본질 또는 자식에 대한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공은 대박이 아닙니다. 성공은 누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 전체의 그림을 가지고 실천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화하려고 하면 하프타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을 행복으로 채우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너무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과정을 즐겨야 재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에 매일마다 오는 양파 장사가 있습니다. 양파 5kg에 10,000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한 망에도 5kg가 들어있고 또 하나의 망에도 5kg가 들어있습니다. 한 망도 10,000원이고 두 망도 2만원이고 세 망도 3만원이라고 합니다. 양파 장사에 다가간 어느 중년 신사가 말합니다. 세 망 주시오. 세 망이니 25,000원에 주시오. 라고 말하니 양파 장사는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 망도 3만원이라고 합니다. 양파를 사려고 한 사람은 짜증나서 사지 않을 수도 있고 3만원 다 주고 살 수도 있고 끝까지 깎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중년 신사라고 하면 어떤 것을 택할 것입니까? 둘째는 타인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망만 사는 것이 아마도 타인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파 장사는 양파를 파는 것은 수단, 즉 돈을 버는 것은 수단이고 양파를 팔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마도 업이고 목적일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는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도 하는 것이고 개인주의는 나 좋다고만 하니 상대가 피해보는지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둘 중에 개인주의가 더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주의는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바꾸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행복으로 채우는 세 번째는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동네 뒷산을 등산하는 것보다 히말라야 산을
등산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가슴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고 사이에 있고, 즉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가 나쁘면 절대로 행복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목표가 있고, 그러한 목표를 달려가면서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할 때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인문학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해보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인문학은 인간다움에 대한 학문이고 인간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인문학 공부는 나이 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용기를 준다고 합니다. 인문학 공부는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서 처해 있을 때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줍니다. 인문학은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문학은 인간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이 움직이는 방향을 알려주고 인간이 그리는 정체를 알려줍니다. 인간이 그리는 문해의 방향을 앞서가는 일이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인문학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인문학 중심 시대로 진입해야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은 감각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변하는 것은 세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해야 할 내용과 방법도 달라집니다. 인문학은 우리 삶에 통찰력을 줍니다. 삶은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삶의 학문이고 삶이 던지는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세계를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을 이긴다고 합니다. 왜 인문학인가? 여러 학문이 과거에는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였지만 이제는 다른 학문과도 교류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인문학과 기초학문이 있고 그 기초학문이 토대를 잘 구성해야 다른 학문 사이에 융합도 일어나고 학문도 발전합니다. 인문학이 유한 계급의 사치품으로 남아서도 안 되며 인문학은 그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생존의 필요 조건인 공통의 가치관이자 문화이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날 인문학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실상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하고 또 부문이 아니라 전체를 조망하는 비전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바로 이런 연유에서 사람들이 다시 인문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질에는 물론 물질적인 토대가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삶의 질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겉보다는 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인문학적 태도이고 그 안을 채우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삶의 아름다움, 삶의 목적 같은 무형의 자산인 것입니다. 이 자산의 특징은 일적 운수 변동에 관계없이 평생 줄지 않는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다가 하지만 내적 자산은 한번 축적되면 없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인문학적 자본인 것입니다. 인문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진선미입니다. 인문학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를 우리는 진선미라고 하는데 진은 나는 누군가, 즉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할 인문학의 가장 출발적인 질문 이것을 진의 성찰로 합리적 이성적으로 사고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할 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선의 문제가 인문학의 두 번째 과제인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세 번째는 탁월함을 추구해 창조적 삶을 살고 멋지게 죽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진선미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며 그 결과를 통해 바른 마음과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문학은 젊은 사람들을 바르게 지켜주고 나이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학문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지만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세상에서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자신을 사랑하라. 탁월함을 추구해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비난해도 바른 길이면 갈 준비를 하고 묵묵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운이라는 것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따라서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끊임없이 탁월함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아름답게 죽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좋은 삶은 바로 균형 잡힌 삶입니다. 일과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좋은 삶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족 모두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일에 몰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서 가족에게 몰두하면 됩니다. 바람직한 일에 할 일이 있으면 몰두하자. 그러다가 가족에 몰두할 일이 생기면 잠시 일보다 가족에 몰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삶을 위해 균형은 기계적인 균형이 아니고 즐거움과 의미가 동시에 균형 잡힌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도 자발적으로 하면 여행이 되고 여행도 억지로 하면 일이 됩니다. 따라서 원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면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건 남을 돕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괴로워할 때가 언제일까요? 괴로운 감정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 좋아하는 사람과 이별의 슬픔, 원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 실패로 인한 좌절, 그에 못지않게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감정은 억울함이라고 합니다. 좋은 삶이란 내가 오해받는 고통과 내가 오해하여 남이 오해받는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삶이란 오해받지 않는 삶, 억울함이 없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운이 안 좋아서이고 타인이 실패하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내 실수가 본의가 아니게 나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도 그 사람이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내가 잘하는 건 실력이고 타인이 잘하는 건 운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좋은 삶이란 나와 타인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안 좋은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좋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위해 평소 생각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좋은 삶이란 도덕적인 삶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전에 합리적으로 좋은 선택으로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좋은 삶입니다. 인문학의 주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톨스토이의 해답은 성장이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성장은 변화에 순응하고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성장을 해야 하는가? 성장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장이란 성찰과 학습을 통해 자기 완성에 도달하는 과정이며 성장이란 나와 세계와의 관계이고 나 자신과의 훌륭한 관계를 맺으면서 더 나은 최선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성장은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장은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성장의 기쁨이 바로 행복입니다. 성장의 기쁨은 단순한 행복 그 이상으로 더 없는 행복입니다. 성장의 기쁨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것입니다. 성장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성장이 멈추는 순간 삶도 행복도 더 이상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하는 삶을 통해 행복해져야 합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몰입, 집중, 즉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통, 관계를 잘하려고 하면 소통을 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죽음을 기억하며 삶을 사는 것, 즉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